진행할 때 제가 지난 20일자를 여기서 중간에서 칼국수 먹고 싶은데 이게 밥 나중에 막사이마이 예 아시아 평화제 예, 어찌 보고 처음 봅니다. 오랜만이시다. 대구사에 보여서 평화상이 된 거야. 오늘 또뭐 수승률이 영 안 되네. 오늘 부추는 사람 너무 소원하기 있는데. 오늘 또왜 하나 없어요. 차라리 한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잘못 두주고 가야 되겠네. 위원장님들 나오시라 했습니다. 네. 둘 조금 올려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오늘은 강원이가 특별한 날인데 예, 서울에서 KBS 방송국에서 예, 촬영하러 왔는데 출석률이 예, 아는지 몰랐는지 예, 그 카메라에 비치기 싫어서 그런지 하여튼 오늘 출석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두 줄이 지금 비었는데 전번 주에는 앞자리 한 줄을 빼냈는데 오늘 두 줄을 빼낼까요? 앞으로 땡길까요? 내가 정말 그랬지요. 내가 생각에 스스로 내 인물이 중간 정도는 된다 생각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나는 영 뭐 그것도 아니다. 나는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며 산다. 내 얼굴 꼬라지기 이래서 그런 사람을 뒤한지 괜찮은데 예, 내 생각에 내 정도 같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보통 정도는 된다. 예, 그런 분은 좀 앞으로 와서 앞자리를 챙겨주시면은 화면발전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는 예, 이동훈 씨가 방송하는 여기서 그래 앞자리가 비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날폭하잖아요. 소희야, 박근호 전부 저 앞으로 나오지 꼭 내가 이름 불러내면 못는 사람들 지금 자랑하나? 거기 앞에가 지금. 자, 그래가 지금 결국 땡기는 게 제일 맨 앞자리 한 사람, 그 뒤쪽에 한 사람 그래 앉았습니다. 이래가 이거 풍성해 보여야 되는데. 영재야, 안 되겠다. 앞에 두 줄 자리 빼라. 얘가 될 리가 아니지. 그림이 안 나온다. 그림이 안 나와. 한 줄만 빼자. 이야기 한줄 길어.
예, 촛불 무너져 오신 분들은 자신의 생각에서 어느 정도 인물이 받쳐준다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오늘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정수야, 너 신분 안 해도 앞으로 없나? 얘기하는데 뭐 공연할 때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항상 기억해놨다가 앞다리 주로 앉는 사람 다음에 무슨 선물 줄 때서 막 기억해놨다가 그런 사람 내가 선물을 챙겨주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에 아니고 중간입니다. 중간. 예, 자, 자리가 정리 거의 정도 되었습니다. 앞에 두 자리입니다. 부회장님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 됐습니다. 뒷자리 비워놓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안면하게 그대로 앉을 수 있는데 뒷자리부터 채우면은 예, 앞자리 오세요. 예, 나는 난로가에 죽어도 앉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꼭 오늘 날 많이 푹하잖아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오늘 이상하게 하여튼 예, 출석률이 떨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한 5분 10분만 있으면은 자리가 다 찰 걸로 예,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또 토요 촛불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분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다 먼저 가신 예, 모든 분들에 대한 예,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이어서 이멜레 행요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따뜻하고 병어라 따뜻하면 병어지 따뜻하면 병어한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하여튼 겨울 같지 않게 굉장히 춥습니다. 예, 춥다고 예, 벌들이 다 들어가 있다가 어제 오늘 벌들이 난리 났습니다. 예, 요즘 국화꽃이 조금 시들었는데 거기서 예, 뭔가 빨아먹을 게 있는지 하여튼 뭐 난리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겨울에는 겨울다워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다워야 되는데 어쨌든 예, 좀 따시니까 한결 마음이 좀 푹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는 예, 우리 이석주 공동위원장의 연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사회자께서 앞에서 자리 배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좀 많이 따져주소. 그런데 그건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뉴스 보고 열정 받았을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놈들이 하는 행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는 보면은 우리 한국에 일본에 현금 주고 은 받았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부도나면 끝나는 겁니다. 현금 줘놔놓고 그 비교처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 300인 모아놔 놓고 뭐 국민 대토론회 자리에서 일본에 경제 보복을 해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처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불과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는데 말로는 조건부 철회, 조건부. 일본에서 다음은 얼마 정도의 반응이 있을 때 했으면 우리 국민이 이해를 할 겁니다. 아무런 일본에서 경제보복에 대해서 어떤 대수처도 취하지 않는데 그렇게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문재인 믿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때 사드는 자기가 반대한다 한 사람이 취임 후 9월 7일 날 이 소송리에 사다 마지막 발사대 4기 배치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우리 못 믿습니다. 믿을 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 사드에 반대하는 전국의 동지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그 지금 단식 투쟁하는 그놈 사드 대행할 때 갖다 연 놈이라.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이는 적폐 청산한다 하지. 적폐 단식하면서 지소미아 철회하라니까 그 말 잘 듣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방위부 분담금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이게 우리 옛날에 뭐 최근에 좀 덜하지만 조폭들이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한테 자리세 안 내면 갈치한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래 같이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뭐 경찰들이 나서고 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놈들은 지금 조폭과 똑같이 강도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뭐 1조 3천억인가 분담금 결정했는 거 그거 다 돈 못 썼다잖아요. 1년에 뭐 2천억 써 남아가 1조 얼마 돈이 남았다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은 분담금 더 내놔라. 뭐 지원금 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또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받은 돈도 1조 이상 남겨놔놓고 이자놀이 하면서 다시 5조라는 막대한 돈을 또 내놓으라 이러니까 저 미국 놈들 제가 볼 때는 멀리 못 갑니다. 그 우리나라의 조폭들은 뭐 경찰이 응징을 해가 정지를 했지만 이놈들은 뭐잖아 제가 볼 때는 하늘이 응징한다고 봅니다. 하늘이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도 미국이 동맹이고 우리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미국이 터무니없이 돈을 달라 하니까 한국의 미군들을 주둔하는 걸 찬성하신 분들도 이제 서서히 우리가 미군 철수를 외치는데 거기에 앞으로 동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미국 놈 좋은 놈 하다 미국 나쁜 놈으로 돌아설 날이 머지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론이 미군 철수하는 개치는 우리한테 좀 여론이 안 돌아오겠나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 여론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노해서 미국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힘들고 지시지만 끝까지 투쟁하면은 사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지만 10년 한번 버텨봅시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이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년은 살면 뭐 사는 나는 산다. 예, 지금 그 어떻게 싸서 가고 나서 죽으려고 했는데. 동정뛰기가 뭐 90 넘어가 싸우는 꼬라지를 안 보이건 한 5년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현욱 우리 교무님을 모시고 어제 뭐 그 지소미아 유해 쓰고 저쓰고 오모니 다 되는 걸 우리 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님께서 왜 나왔어요? 그러게요. 왜 나왔을까? 현재 공식 그 사틀타레 평화회의의 공식 그 지소미아 종료 연장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마 내일 정도 오늘 저녁까지 완성해서 내일 정도에 나갈 것 같고요. 저도 어제 6시에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서울에서 7시에 그 우리 서울에 있는 교당에서 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가 너무 나고 이거 진행할 수 있을까? 너무 좋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공덕이 좀 남아 있는지 잘 돌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소미아 현재 그 우리 이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소미아를 어떠한 조건부 철회와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본질은 지소미아가 연장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미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나 한미일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동아태 차관보 합참의장까지 한국을 방한을 해서 연속적으로 방한을 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끊임없이 압박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선택했던 지소미아 종료 일을 연장시키는 이 안 자체가 지난 11월 8일 스티렐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강경화 장관을 만나서 제안했던 제시 중재안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결국 미국의 요구를 우리나라가 수용한 게 본질이다.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제 많은 이들께서는 우리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이들께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승리다 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본질은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패배한 것이 본질입니다. 사실 이 우려는 이 한일 간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을 때부터 우려는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안비 체제의 핵심, 그 사드와 더불어서 우리 사드 미사일과 더불어서 우리 사드는 아니죠. 사드와 더불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MD 체제, 미국의 MD 체제, 한미일 공급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냐 혹은 종료하냐의 결정은 미국의 MD 체제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한낱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 이게 맞지 않는 조치거든요. 로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좀 우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종료 결정을 고민하고 있던 때부터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지소미아로부터 체결 이후부터 받은 정보가 효용성 있게 사용된 적이 없다. 즉 한국의 지소미아가 안보적으로 효용성이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추미애 의원은 지소미아가 결국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여당 주요 의원이 밝히고, 또 여러 진보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서 여당 관계자들이 지소미아에 대한 본질, 지소미아가 미국에 지난 12월 달에 2017년 12월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이 배달부를 자처하면서 지소미아가 체결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소미아가 MD 체제의 핵심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밝히면서 지소미아의 본질을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일본과 맺은 협정이었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고 이것을 빌미로 미국의 MD 체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일만의 기대는 갖고 있었습니다. 우려와 함께 기대는 갖고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서 더욱더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방부 장관, 한미간 국방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저번 우리 수요 집회 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을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 유엔 연합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정부가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가고 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내맡길 셈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결국에는 차후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 우리 일반 영향 평가를 반대하지만은 일반 환경영향 평가가 종료될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종료될 시점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왜냐? 결국에는 미 MD 체제를 확립시키는 길을 하나하나 선택해가고 그러한 선택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때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의를 앞장 세워서 한반도의 우리 자손의 미래를 미국 손에 내맡겨주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평화를 미국에 내맡겨주는 선택을 이 정부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번에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되는 선택이라서 굉장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현재 송영길 의원은 이번 유예 조치가 40일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오는 12월 달에 한중일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 그때 하거나 한일 간의 정상회담, 그 전에 하거나 한일 간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혹은 그 전에 다시 철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철회선언 할 일은 없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과 일본과의 기싸움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핀 것은 미국에게 종속당해온 지난 74년의 역사, 그리고 일본에게
종속당하고 아직 우리가 그것에 보상받지 못했던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재정립하기 위한 투쟁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지소미아 종료가 지난 7월 1일 이후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갖은 우리가 조롱을 당하면서도 불매운동을 이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이 불매운동에 국민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똥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한일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똑똑히 알아야 될 겁니다. 방위비문담금 협상, 방위비문담금 증액에 대해서 92%가 이미 반대하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 찬성에 대해서는 이미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원들이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앞서 이야기했던 미국과의 종속관계를 끊어내고 일본과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국민들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자신들 안에 자신들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청와대로 나와서 도대체 300인과의 이번 종료 연장하는 데 있어서 상민들과의 국민들과의 대화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석을 똑똑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예, 교무님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시켜도 저 정도 됩니다. 예, 미국의 일개 한국 비행사령님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똥개 부르듯이 불러서 방위분담금을 올려달라고 난리를 치었습니다. 그래도 정부나 누구 한마디도 못하는 이 나라가 참 이게 나라냐, 한교안이가 이게 나라냐고 써가 참 그거는 갖다 대도 안 할 그걸 그 전에 우리가 다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나라냐고 그걸 지금이라고 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이 쓰는 문자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쓰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신앙송 낭낭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희 씨의 신앙송 들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송은 올라가자. 맞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고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이 한번 달달한 연애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애시 읽으면 좋을까 이제 고르다가 제가 그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노간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쌀을 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진짜 이 땅에도 평화가 오려나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그 문제 앞에서도 미국 앞에 일본 앞에 당당한 모습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그 기대가 참이 이렇게 무너진 안타까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싶어서 일단 이 시를 그냥 분위기 좀 싱숭생숭하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원래 시대로 넣으라고 읽겠지만 듣는 여러분은 가장 바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예, 시가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이상하게 서울에서 방송에서 촬영하러 왔는데 식구가 많이 줄어서 좀 아쉽습니다. 한 30명이 전번주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오늘이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이상묵 군의 우리 요요 시범이나 요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박수 필요합니다.
시에서 그 할까? 내려갈까? 예. 자, 한석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얼마나 연습을 해서 지금 됐습니다. 예. 또 저 노력으로 공부 좀 더 잘하면은 서울대학교는 무난히 갈 걸로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것만 잘하면 돼. 자,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우리 이중광 부산의 한의사님 오셔서 한방 진료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KBS 촬영하는 이게 시사직결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에 방영된답니다. 우리 한성호 씨 안 그래도 합니다. 계속 부담스럽게 계속 띄우지 마세요. 수요일 날, 일요일 날 7시에 30분에 김천에 촛불 집회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어묵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수 씨께서 어묵을 준비해 줬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순서는 우리 월항 주민입니다. 한계마을에 보존회장에 계시는 우리 이수인 씨 모시고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세요. 사실은 제가 욕 한번 먹으려고 왔습니다. 예. 또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옛날 동지가 많습니다. 제가 제 일상 때문에 또 어쩌면 성산포대가 떠나는 순간에 제 열정이 조금 식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한 번도 그러한 사드를 떼야 된다는 마음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삶이 저를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꼭 전해야 될 선물이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제가 전해드리고 제가 제 말씀 잠깐, 여기 제가 액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여기 어떻게 뜯어보셔도 됩니다. 아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일 겁니다. 근데 저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을 것인지 이곳이 오는 것이 옳을 것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저 그림을 그리신 분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있을 곳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와야 될 그림인 것 같아서 얘기로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여기 사드가 배출되고 나서 여기 걸개 그림을 그려주신 분 있죠? 예, 그 작가께서 저걸 그려가지고 보내주셨기에 저렇게 표결을 가볍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꼭 저 연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는 기억력이 자꾸 그게 되고, 제가 성주에 사드가 처음 배치되는 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막 울분스러움, 제 집 앞에서 보이는 성산포대에 그게 놓여짐을 막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가장 먼저 저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의도 에서 단식 투쟁인가 하는 그 인간하고 제가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만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글 복걸도 하고 해봤는데 오늘 이 지경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참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니까 결국은 지소미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낮에 조금 바쁘게 해서 저녁에 잠시 이제 가야 되는데 알면서 1시간 정도 좀 전에 가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참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소미아 때문에 제가 이건 저의 사견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짧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촛불 정권으로 출연할 당시에 저도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지요. 저는 사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저는 오늘부로 철회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사정,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렇다는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중국과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고통을 눈꽃만큼이라도 대신해 주었나요? 전혀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관심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보장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관심사는 지역의 위협입니다. 즉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동맹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국익과 무관한 미중의 패권 경쟁에 한국의 국익과 무관한 미국, 일본을 대신하여 우리가 희생을 해달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사드가 임시 배치 시 저들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라고 하였으나 우린 중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일 지소미아 연장으로 우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와 사드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체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은 희생을 해달라는 이야기겠지요. 미국의 노력으로 미국은 이러한 철저한 자신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라마를 요즘 보고 느끼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가정사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오늘 지소미아 연장은 결코 파기되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와 함께 말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에서 성주 사드 배치가 되었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었죠.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은 사드가 배치되고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된 한반도를 가장 먼저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실제 중국은 그렇게 외교 마당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역사적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9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발표했습니다. 북진의 연료대기가 미국을 싫었습니다. 왜냐? 소련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갈라놓은 땅선이었는데 그것을 결코 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 미국은 우리 한국군에게 전차, 항공기,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 중에 한국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한국이 연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미중 전쟁에 연루되는 경우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대신하여 가장 먼저 희생되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사드 미사일과 한일 지소미아는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가장 먼저 희생되도록 하는 성격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코 지소미아가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서로 해야 한다고 모두들 외치는데 지금 이 정부도 전 정부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답답함이 저만 가진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의 염원이 계속된다면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꼭 자주 오시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소승리 촛불문화제는 거의 순서를 짜서 많이 준비를 하고 김천에는 현장 섭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주에도 70% 이상은 넘지 마라 순서를 너무 그 타이트하게 짜면은 오시는 분들 소개를 거의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계속 이래 모실 분이 좀 넘치고 있습니다. 항상 또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상관없어서 못 모시는데 오늘은 또 우리 원익선 교무님 원익선 한번 모시고 인사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나오세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노래는 안 시키겠습니다. 노래 시킨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노래 잘하실 건데. 노래 하이소. 네, 반갑습니다. 원익선입니다. 요새 이제 학회 시즌도 끝났고 이제 다음 주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12월 5일이 우리 여기 진밭 평화교당 또 1000일째라서 아무튼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은 거의 이제 비어서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 또 12월 5일 날 또 행사 때 1박 2일 참배도 하고 마음을 다시 다질 각오입니다. 저는 오늘 아마 경향신문 보셨을 텐데요. 제가 제목이 뭐였더라? 전쟁 산업을 변호하는 미국 정부라는 제목으로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또 퍼뜨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 6조 원 얘기 뭐 아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뭐 길어봐야 뭐 한 200~300년 정도인데 제가 옛날에 그 물었어요. 미국 정부, 미국의 어떤 학자가 왔길래 그때가 이제 저쪽 쿠웨이트 그 전쟁 이름이 뭐죠? 걸프전 일어났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 그 어떤 미국 학자가 왔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이 바로 그 개입을 했잖아요. 개입을 했길래
제가 이 미국은 역사가 3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경우 옆 나라가 아무리 미워도 치고 싶어도 주위에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10년 20년 기다리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걸프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라크를 침입한 것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침입한 것도 그렇고 물론 뭐 9.11 테러도 있었고 근데 이 미국이 걸프전 때부터 이렇게 거의 10년 단위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은 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오직 명분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자본주의적인 이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반도도 결국은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이익의 희생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쭉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그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라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진작 그것도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패권을 보고 고민한 이 학자의 그 생각이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써도 언론이나 또 신문사, 언론이나 뭐 출판사 이런 책을 안 내주고 뭐 이러니까 결국 이제 작심을 해가지고 진짜 그 책을 드디어 내가지고 미국의 본질을 드러냈는데 이 한마디로 돈을 원하는 겁니다. 이 은행에 돈이 쌓여 있잖아요. 미국 우리 부자들 보면은.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1,000원어치 물건이 있으면 1,000원어치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은행에는 뭐죠? 1,000원어치 아니더라도 10,000원어치, 100만원어치, 1,000만원어치 그 숫자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오름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 달러를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 미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은행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 연방준비은행에 맞아면은 그거에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돈들을 은행에다 이렇게 축적해놓고 그 욕망, 자기가 돈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지금 한반도에 500만 명이 죽은 이 남북 전쟁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돈놀이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은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사드를 막는 이유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진짜 희생당하지 않고 진짜 어떻게든지 그 욕망을 깨부숴가지고 그야말로 다 함께 그야말로 그 새끼 잘 먹고 따뜻하게 이 겨울도 나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일부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우리가 이 현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경향신문 칼럼을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짜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해를 해줄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한은 그야말로 사드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야말로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가 나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화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원불교 교무지만은 아무튼 어떻게든지 우리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드가 나가면은 저는 제 차에다가 그야말로 하얀 국화 꽃송이 한 1,000송이를 그 차 뒤에 트렁크에 싣고 와서 이 우리 마을 앞에서 나가는 군인들에게 다 한 송이씩 그렇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드 나가는 날 이 앞자리에 서서 우리가 2차, 3차에 걸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보복을 하지 않고 진짜 이 평화스럽게 평화운동을 하면서 사드가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예, 우리 원익선 교우님은 예, 2시간 넘는 길을 항상 토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정기조 이용호 선생님 모시고 시간을 많이 못 내려서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늘상 꼬마를 대신 데리고 와서 앵베를 시키듯이 공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정교조 경북지구에서 일하는 이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가 집이었는데 올해 지나면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되고 있다가 이제 안동으로 가는 바람에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상무이가 여기 와서 할머니들 앞에서 재롱을 한번 부렸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왔습니다. 앞으로 멀리 가더라도 뭐 안동이 가까우니까요. 자주 찾아뵙기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기대를 많이 했죠. 이수인 선생님 페이스북 친구인데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참 기대하는 글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수인 선생님 오늘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멍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교조 조합원들이 한 5, 6만 정도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정교조가 조금 정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한 투쟁을 좀 하려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막 탈퇴 팩스가 막 들어왔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정교조에 24년째 근무하는데 탈퇴하겠다는 팩스에 정교조가 정부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니냐라는 글을 적어서 탈퇴 팩스 들어온 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지금 반환점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교조는 법의 노조고 아직도 소성리 사든 그대로 있고 아직도 동해안 핵발전소는 그대로 있고 아직도 4대강의 녹조는 그대로 있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경북에 살고 있는 저는 느끼겠어요. 교육감조차도 빨간당하고 아주 유사한 교육감. 그래서 정교조 법의 노조인데 전임자들은 직위회제를 당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지역들은 사무실 다 줘요. 근데 보수교육감 지역 대구, 경북, 대전은 사무실을 우리 돈으로 지금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정교조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법의 노조라는 게 사실 노동부 일개 과장이 정결 문서로 정교조 법의 노조임을 공문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 공문 처리하면은 내일부터 바로 법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계류 중이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가 후보일 때 정교조 위원장 지도부를 만나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법외노조 문제 즉각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뭔가 좀 한심한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교조는 정교조 문제만 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문재인하고 억하심정이 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소송리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후보 시절에 대구에 왔다가도 한번 들러보라 하면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주행 안 했던 거. 성주 군청 왔다가 주행랑 친 황교안보다도 더 사실은 황교안은 왔다가 쫓겨났지만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대한 기대, 촛불 정부라고 스스로 자칭하는데 촛불 민심이 원하고 촛불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교조도 지금 법의 노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14개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입니다. 법의 노조하고 사실은 별 상관없이 진보 교육감 지금 교섭을 다 합니다. 오히려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들이 물밑에서 정교조가 내놓은 정책들을 교육감의 정책으로 받아 안는 바람에 정교조가 곤욕스럽습니다. 자기가 내놓은 정책을 교육감이 요거는 내 정책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교섭을 해도 별 재미가 없어요. 이런 기운들을 정부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소미아 민주하고 아주 유사한 교육 문제가 전주에 가면은 그 상상고등학교라고 자립형 사립고 김성은 교육감이 이거는 공립학교 당장 아무 예고 없이 가서 똑같은 시험지 돌렸더니 공립학교도 전부 다 77점, 78점 받는데 자립형 사립학교를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80점 기준으로 딱 해놨더니 0점 몇 점 차이로 상상고등학교가 자사고에 떨어졌어요. 그거를 선거 앞두고 교육부 정권에서 혹시나 불리할까 싶어서 그거를 자사고 허용을 교육부가 단독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조국 문제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자사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2달 만에 그런 정책들이 사실 교육이나 사드나 모든 문제에서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는 국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이석주 이장님 10년 그러셨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만에 해방을 됐잖아요. 3.1운동 할 때 다 들고 일났거든요. 마치 우리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 반대 투쟁할 때 성주 국민들이 들썩들썩 일어났듯이.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소승리에 고립된 것 같지만은 일제 36년 끝 무렵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알짜배기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짜배기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일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36년이 걸렸지만은 저는 이 우리 사드 투쟁 3년 6개월 목표를 해서 투쟁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소승리에 들어온 사드 3년 6개월 안에 쫓아보내고 대동 잔치할 때 다시 와서 인사 드리는 그런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순서가 하나가 남았는데 조금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맞아 해야 되겠죠? 예, 2주 전부터 부탁했습니다. 우리 김연성 고문의 예, 나박 연주를 2주 전부터 부탁했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월남 주민 함추로스께서 전번에 안동역에서 주문했는데 아직 못해서 제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 2번 마이크 드려주세요. 미국 놈들이 방송당금을 돌라고 예, 제가 볼 때는 저놈들이 터무니없이 5억 달러, 6조 달러 하는데 내가 볼 때는 2조 정도는 받아내려고 지금 뭐 생떼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푼도 더 주면 안 되겠지요? 예, 우리는 돈 줄 게 없으니까 1조 300억만 치면 있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평택기지 500만 평 10분의 1만 주고 우리가 한 450만 평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오늘 우리 함철 회장님 안동역에서 기대도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땜빵이라서 넘어가려나 했는데 또 역시 안 넘어가고 있게 됐습니다. 진짜 오늘 이순 쌤 진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습니다. 제 3부지 결정되는 그날 군수실 앞에서 같이 울부짖으면서 참 세월이 벌써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소미하고 지랄이고 할 것도 없이 6년도로 빠지면 되는데 저놈들이 돈 안 주려고 빠질라 하더만 또 눌러 앉으려 그러네요. 제발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0년 넘게 울가못으면 내가 울가못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전 중국 때문에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저가 대한민국 땅을 빌려 쓰면서 사용료는 안 내면서 지랄한다고 돈도 또 뭐 5배, 6배 더 달라 그러니까 참 진짜 깡패입니다. 국제 깡패입니다. 예, 못 하는 거지만 안동역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도 꿀꿀하고 해가지고 그 조용필 씨가 부르던 한오백년 가는 노래 맞을란지 안 맞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신전 타령 비슷하게 뭐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링크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묵이 도착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서초골문화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